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잘난 체하는 웃군입니다. 지금 오늘이 6월 12일 오후 4시 12분입니다. 네. 제가 부정선거에 대해서 쭉 관심을 갖고 있는데, 자주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9년 전 미국 선거 때 트럼프 대통령하고 방송의 관계를 보고,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 방송국 그때 KBS니 MBC에서 트럼프가 될 일이 없다 이런 식으로 떠들길래 그렇구나라고 알았다가 당연히 안 되는구나 저 사람 그렇게 알았다가 덜컥 당선이 된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건 무슨 일이지? 우리나라 공중파 방송에서 얘기한 게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어요. 제 경험상 살아오면서. 그럼 지금 생각해 보면 이제 그때부터 아마 공영 방송들이 썩기 시작했을 거예요. 이제 몇 년 전부터, 그러니까 한 10여 년 전부터. CNN에서 얘기하는 걸 그대로 갖다 옮기더라고요. 우리나라는 기자도 파견을 안 하는지. 예. 근데 그때는 그걸 모르고 저는 그냥 의아한 마음만 있었죠. 우리나라 방송국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절대 안 된다던. 그때 우리나라 방송에서는 절대 안 된다. 쟤는 완전 또라이라 될 리가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방송하는 내용이 거의 다 맞았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살아오는 인생에서. 근데 그게 틀렸기 때문에 저는 아주 되게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제가 확인할 길이 없어서 그냥 묻어뒀죠. 기억만 해도. 이거 이상한 일이 벌어졌구나. 그러고 나서 이제 그로부터 한 2, 3년 뒤엔가 이렇게 유튜브를 접하면서 알게 됐는데, 이 미국 CNN에서 아주 이상한 짓을 했구나. 그런 것들을 알게 됐죠. 그걸 또 우리나라 방송국에서는 그대로 옮겼구나. 그러니까 사실하고 완전 달랐어요. 알고 보니까. 트럼프가 그냥 미국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고,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당선이 된 거였죠. 근데 우리나라 언론하고 미국 CNN에서는 트럼프는 안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언론이 미국 CNN도 썩었으니까 우리나라가 썩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인류 발전상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보죠. 방송이라는 게 이제 그렇게 중앙에서 대형 방송사가 방송을 하고 그거를 우리나라 같은 경우 몇백만 명씩 보고 미국 같은 경우 몇천만 명씩 보는 그런 중앙의 거대한 방송사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진 게 불과 100년도 안 되는데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0년 전에는 그럴 수가 없어요. 방송 송출이 안 되고 이제 TV라는 게 없으니까 인류가 발전하다가 TV가 발명이 되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대형 방송사가 출연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방송사가 갖는 신뢰성 그런 것들이 한 5, 60년 이상을 절대적으로 그동안은 또 잘했죠. 썩지 않고 방송들이.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신뢰가 어마어마했던 거죠. 이제 전 인류가 그렇게 발전해 온 건데 그 무렵부터 이제 썩기 시작한 거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오랫동안 그들이 그런 권력을 갖고 있었으니까 방송도 권력이잖아요. 사람들의 생각을 막 바꿔버릴 수 있잖아요. 몇천만 명씩 시청을 하니까. 그리고 절대적인 신뢰를 보내면서 시청을 하니까. 어마어마한 권력이죠. 그 권력이 썩기 시작한 거죠. 이제 어떻게 보면 어떤 차원에서 보면 물론 중국이 개입을 했네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좀 더 근본적인 원인은 제가 보는 근본적인 원인은 이제 권력이 오래되면 썩는다. 근데 당연한 거다. 인간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적절한 견제 장치를 마련하지 않으면 썩을 수밖에 없구나. 인류가 정치를 시작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어느 시점부터 그러면 삼권 분립이다. 이건 정치는 오래 하면 썩는다. 권력은 오래 하면 썩는다라는 거를 인류가 알게 됐고, 근데 그건 오래됐기 때문에 몇천 년 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권력이라는 거를 인류는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견제하려는 어떤 방법을 자꾸 고안을 하고 하다가 보니까 삼권 분립이 나왔고 이런 식인데
방송은 최근에 생긴 거니까 인류 역사상. 그걸 견제할 적절한 뭐 제도적 장치나 뭐 이런 것들을 마련하기 전이었을 테니까 자연스럽게 썩어버린 거죠. 제 생각입니다. 이 잘난 체 하는 웃군이, 예, 머리 좋은 웃군이, 무식하지만 예, 캐릭터입니다, 여러분. 예, 그랬으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었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트럼프가 당선되고 한 2, 3년 후에 알았죠. 유튜브를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아이러니한 건 유튜브도 인류가 발전하면서 자연스럽게 나온 거죠. 예, 개인이 방송하는 시대가 된 거죠. 이제 개인이, 저도 지금 영상을 올리고 방송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 사람이 볼 수 있잖아요. 호응을 얻으면 또 이건 뭐 수십만 명도 보고 하니까. 자, 유튜브가 그렇게 이제 인류가 발전하면서 자연스럽게 유튜브가 생기고, 또 유튜브가 끝은 아니겠죠. 또 어떻게 또 더 발전해 나가겠지만, 지금 현재는 어찌됐건. 그 유튜브가 있다 보니까 제가 알게 된 거죠. 유튜브가 없었으면 그거 모르고 지나갔을 거예요. 그냥 의문만 남고. 그 유튜브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다 우연치 않게 제가 트럼프를 관심 있게 찾아보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구나. 미국 CNN이 이런 짓을 했고 우리나라 방송국은 그걸 그대로 옮겼구나. 이제 그걸 알게 된 겁니다, 제가. 그러니까 그걸 알게 된 게 한 7, 8년 전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재선, 그러니까 한 5년 전 선거 때 제가 그 선거 이제 개표를 유심히 보다가, 아니 완전히 그 부정선거가 일어난 걸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하게 됐어요. 유튜브 같은 걸 여러 가지로. 그 5년 전에 그 개표 같은 거, 이제 미국 대선 개표 이런 거 이제 보다가, 이거 부정선거가 엄청난데? 이렇게. 그래갖고 결국은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트럼프가 물러서고 이렇게 뭐 의회에서 난입해갖고 죽는 바람에 트럼프가 물러서고 뭐 이렇게 됐는데, 그랬기 때문에 저는 이제 부정선거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우리나라는 어떨까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결국은 부정선거가 있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123 계엄을 해서 부정선거 얘기를 이제 이슈를 꺼내셨으니까 그때 이슈가 돼가지고 많은 2030이 알게 됐죠. 그때 부정선거에 대해서. 저는 이제 확신을 하게 됐고요. 이제 123 계엄 때문에. 그래서 대통령이 선관위를 갖겠구나. 계엄을 했는데 선관위에 반이 간 거는 뭐 당연한 거죠. 그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번에 부정선거가, 저는 이제 보니 여러 가지 유튜브 영상 확인해 보니까 대략 300만 표 정도를, 아마 300만 표를 정확하게 씌웠을 수도 있어요. 그건 어차피 정해야 되는 숫자니까. 우리가 몇만 표 할 거냐 이렇게 정했을 테니까. 대략 이제 300만 표 정도를 불법적으로 삽입을 한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제가 그 유튜브 동영상을 보다가 이런 걸 발견했어요. 지금까지는 그 연속적으로 이렇게 막 빳빳한 투표용지가 쫙 돌아가는 그런 막 겹쳐져 있는 뭐 그런 영상들이 많이 올라왔으니까. 근데 그게 거의 이재명이라고 써 있었거든요. 다, 전부 다. 이재명이라고 기표가 된 용지들이었어요. 그게. 인쇄된 거죠. 그래서 뭐 전한길 씨나 뭐 이런 사람들이 수기로 그 뭐 이렇게 참관인이라고 그러나 뭐 그 책임자가 도장을 찍자 수기로 하나씩 한 장씩 이렇게 했는데, 그거 다 반대했잖아요. 선관위가. 그냥 다 인쇄할 수 있게 만든 거잖아요. 그래갖고 다 인쇄해가지고 그냥, 예. 저는 이제 그렇게 됐다고 보는데, 재밌는 영상이 올라온 게 오늘 제가 발견한 영상이, 김문수에 찍힌 그 투표용지들이 쫙 넘어가는, 계속 넘어가는 그런 영상을 발견을 했어요, 제가. 김문수라고 찍힌 것도 있다. 뭐 이런 걸 제 생각에는 이제 저쪽에서 만든 영상이라고 보여지는데, 만약에 제가 부정선거를 하는 쪽 입장이었다면, 이제 기획하고 실행했고, 이제 지금의 이제 그게 자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겠죠. 그걸 자꾸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그거를 누르려고 할 거 아닙니까? 저쪽에서. 없애려고 이제 그 부정선거를 했다는 증거를 없애고 여론을 자꾸 무마시키고 부정선거에 대한 얘기가 자꾸 잦아들게끔.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게 불꽃이 돼갖고 점점 번져가지고 확 타오르면 이제 부정선거 이슈 때문에 완전히 다 뒤집어질 수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됐건 그 불씨들을 다 꺼야 되는 거거든요. 저쪽에서는.
제가 부정선거를 했던 세력이라면 당연히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겠죠. 저는 이제 그 중에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김문수라고 찍힌 게 쫙 돌아가는 영상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유심히 봤어요. 배경화면은 아예 없어요. 그거만 딱 찍어가지고 탁 넘어가는 거를 이제 올리는 거예요. 그 짤이라고 그러죠. 그 쇼트 영상. 예, 아, 그렇구나. 저쪽이라면 당연히 이런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겠죠. 물타기라고 그러죠. 이제 그런 거를 올리면 뭐야? 김문수도 나왔네. 뭐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럼 뭐야 이게? 부정선거야? 이거 왜 그런 거지? 그냥 이렇게 돼버리는 거니까 사람이 헷갈려지는 거죠, 이제. 저쪽에서는 당연히 저 같아도 당연히 그런 영상을 올렸을 것 같아요. 저쪽 입장이라면, 하는 쪽 입장이라면. 그런데 그 영상은 역시 배경 뭐 다른 게 없어요. 그게 어디 그냥 딱 고기만 화면을 딱 잡았어요. 그것도 의심이 가는 부분이죠. 만들었구나.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늘 관심 있게 이 부정선거를 지금 보고 있는데 저는 늘 뭐 며칠 전부터 말씀드리지만은 그 어차피 이재명 당선자의 능력을 고려할 때 회피 능력을 고려할 때 재판 회피 능력, 예. 막 진짜 삼권 분립을 완전히 개무시하고 있죠 지금. 대단한 능력자예요. 예, 정말 웃음이 나올 정도로 대단한 능력자입니다. 그러고 있는데 대통령 그 권한까지 얻게 됐으니 뭐 이거는 저는 별반 기대를 안 하는데 지금 많은 국회의원들은 오히려 그쪽에다가 힘을 집중하고 있어요. 그 참 의문이 들어요 저는. 그러니까 왜 제가 보기엔 훨씬 부정선거 쪽이 효과적인데 증거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 300만 표를 집어넣었으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50만 표 집어넣는 거하고는 이건 차원이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들킬 확률이 높은 거예요. 막 튀어나와요 그냥. 이게 영상이 막 올라오잖아요 지금.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어떤 사람들이 지금 그거를 법적으로 이제 소송을 하고 선거 무효 소송 뭐 이런 거를 하고 있고 이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계속 관심사가 과연 부정선거 여론이 그 얘기가 그냥 이렇게 수그러드느냐 사그라드느냐 아니면 그게 점점 타올라서 우리나라 국민 거의 대다수가 그럼 재검표 하자 이게 뭐냐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건데 저쪽에서는 어떻게든 그걸 막으려고 하겠죠 당연히. 사실은 원래는 그게 들통이 나면은 전부 죽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실제로. 그게 내란이니까요. 부정선거라는 건 그런 거거든요.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 범죄잖아요. 범죄 중엔 거의 최고죠. 내란에 해당되는 거예요. 내란이라는 범죄는 대통령이 불소추 특권을 갖고 있지만 내란의 경우에는 예외다 이럴 정도로 내란의 죄는 큰 겁니다. 그거를 윤석열 대통령한테 씌운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고유 권한을 사용한 걸 갖고서 그 말도 안 되는 범죄를 씌웠어요. 그냥 덮어 씌웠어요. 말도 안 되게 불법적으로. 제가 보는 관점은 그래요. 지금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상식이니까 그게. 뭐 계엄이 좀 잘못됐다. 그 판단은 잘못했다. 대통령. 이렇게 할 수는 있죠. 그건 뭐 얼마든지. 그래서 이제 김문수 후보는 뭐 계엄은 잘못됐다. 이제 그럼 잘못된 판단이다. 예, 그렇게 비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내란이 된다. 이건 완전히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내란이라는 죄가 얼마나 엄중한 죄인데, 예, 그거는 뭐 우리나라에서 법으로 정한 죄 중에 최고 레벨이죠. 제일 강력한 범죄다. 거의 사형이에요. 그게 내란인데 지금 부정선거가 만약에 저쪽에서 발각이 돼가지고 이제 그게 만약에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은 저쪽 세력이 워낙 막강하니까 그걸 막 힘으로 누르고 있는데 그게 뒤집어져가지고 만약에 이제 전체적으로 그거를 재판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은 거의 다 사형이죠. 네. 그러니까 뭐 저쪽에서는 필사적일 수밖에 없겠죠. 만약에 부정선거를 했다면. 그래서 저는 그쪽이 더 확률이 높다라고 보는데 뭐 다행히 아직까지는 그 불씨가 완전히 꺼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뭐 황교안 총리는 뭐 신당까지 창당을 해서 그거를
정치권으로 끌고 가겠다. 이슈를, 부정선거 이슈를 뭐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이제 요즘에 나오는 뉴스 중에는 이제 그 소송을 하겠다. 선거 무효 소송을 하겠다. 재검표 하자. 제가 보기엔 실제로 김문수 후보가 상당한 표 차이로 당선이 된 것 같아요. 제가 한 3%에서 5%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보다 더 났던 것 같아요. 본투표에서 어마어마한 차이가 났더라고요. 거의 20% 가까이. 본투표에서 나온 수치가 거의 맞는 수치라고 봐야죠. 거기서 뭐 오차가 있어봐요. 사전투표가 조금 더 이재명 후보가 더 많이 나왔을 텐데, 이제 만약에 부정적인 요소가 전혀 없었다면 제대로 뭐 사전투표하고 제대로 본투표 했으면 사전투표가 본투표보다는 이재명 후보의 비율이 좀 높았을 거예요. 약간의 차이로. 그거는 왜 그러냐면 저쪽에서는 자꾸 사전투표를 독려했죠. 부정선거를 하기 위해서. 제가 보기에 유추하건대. 그러니까는 사전투표에서 전라도 투표율이 높았잖아요. 그러니까 사전투표가 본투표보다는 만약에 부정적인 요소가 없었다 치더라도 약간은 높게 나왔을 거예요. 근데 그게 이번에 보니까는 이재명 당선자의 득표율이 본투표에서 40%를 못 넘었어요. 35% 정도. 35에서 40 사이였어요. 근데 김문수는 60%를 넘었더라고요. 본투표에서. 아니, 50% 후반인가? 거의 60%에 육박하는 뭐 그런 수치였어요. 그렇다면은 사전투표도 만약에 부정적인 요소가 없었다면은 그거보다는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았어도 사전투표에서도 당연히 거의 차이가 몇 프로 안 나야 돼. 2, 3% 이상 안 나야 돼요. 만약에 많이 나봐야 5% 이렇게 되는 게 맞아요. 아무리 사전투표에서 이재명 당선자를 찍은 사람들이 많다 하더라도 그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난 거죠. 30% 정도 차이 났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근데 뭐 여러 가지, 그거를 또 이제 국제선거 감시인단이 왔었죠. 그 사람들도 또 역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전 세계 유엔에서 뭐 발표를 한대나 뭐 그렇게 되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는 제 생각보다는 훨씬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권력의 그 정당성이 많이 흔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는 아예 또 아까 본 유튜브 어떤 내용은 유튜브를 한 가지만 보면 늘 말씀드리지만 그게 진위를 알 수가 없어요. 하도 조작 방송이 많으니까 여러 개를 봐야 다각도로 봐야 이제 좀 알 수 있는데 아까 본 어떤 한 유튜브에서는 그런 얘기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참고만 할 뿐이죠.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랑 통화를 한 게 아니다. 뭐 이런 내용도 있었어요. 근데 그것까지는 뭐 100% 믿기는 신뢰성을 갖기는 어려워요. 유튜브라는 게 그런 저쪽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도 안 되는 유튜브 동영상 많이 만들어요. 또 우파 쪽에서도 극소수의 유튜버들은 아마 허위 유튜브 영상을 만들 수 있어요. 그걸 감안해야 되니까 굉장히 다각도로 분석을 해봐야 돼요. 여러 가지를 보고. 근데 이제 아까 그런 영상도 있었다. 그건 이제 한 개를 봤으니까 제가 이제 그거는 좀 더 쭉 두고 보면 알 수 있겠죠. 그게 만약에 사실일 경우에는 계속 그 영상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올라와요.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정황, 여러 측면에서 이게 이렇게 막 접근한 그런 영상들이 올라오니까 그때는 알 수 있죠. 아, 없었구나 이렇게. 근데 한 영상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제 뭐 참고만 할 뿐이지만 어찌됐건 트럼프랑 통화한 게 아니다. 이제 이런 영상도 있었어요. 근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뭐 통화를 한 게 20분간 통화를 한 게 맞다 하더라도 그 뒤로 트럼프 측에서 어떤 언급도 안 하니까 한국 대통령과 통화한 부분에 대해서 원래 그런 일은 없는 거니까 이례적인 거죠. 아무 언급도 안 하니까 트럼프 측에서 그 트럼프의 젊은 대변인 여자 그 아가씨가 예 있어요 그러고 찾다가 이상하네요 없네요 그러고 그런 적이 있었죠.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이제 지금 뭐 당선자 확정 이후에 지금 뭐 열흘도 채 안 됐는데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그런데 이제 그 대체적인 방향이 이재명 당선자는 뭐 저도 당선자라고 대통령이라고 부르기 싫어요. 저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나라에 이런 자유가 있으니까. 예. 뭐 정당성이 없게 느껴지는데 뭐 지금 현재 대통령은 원래대로라면 윤석열 대통령이 맞아요. 아니 좋든 싫든 그게 맞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을 안 좋아하는 사람도 지금 현재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인 게 맞아요. 정당성이 있잖아요. 부정선거를 해서 당선된 게 아니고 정당하게 국민의 손에 의해서 당선이 됐으니까. 임기는 5년이고 근데 부당하게 탄핵시키고 내란 수개로 몰아가지고 수개라는 정말 정말 자다가도 그냥 그런 사람들이 이 정권을 잡아버렸으니 그게 뭐 부정선거든 뭐든 어찌됐건 별 진짜 희한한 반칙은 세상에서 쓸 수 있는 반칙은 다 써가지고 대통령 당선자를 만들어냈어요. 저쪽 세력이. 참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바로 잡아질 것이냐에 대해서 저는 이제 관심이 있는 거죠. 궁금하고. 근데 뭐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살아오면서 정의가 이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바로 잡아질 것이다. 제가 관심이 가는 것은 그게 뭐냐면 얼마나 걸릴 것이냐예요. 저는 뭐 당연히 바로 잡아지는데 얼마나 걸릴 것인가. 당장 뭐 며칠 안에도 일어날 수 있고 그런 일은 만약에 부정선거가 여러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예전처럼 부정선거에 대해서 파헤친다면 당장 그냥 끝나는 거죠. 아니 부정선거로 당선된 사람을 어떻게 그 대통령이라고 그래요? 그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사람들이 야 부정선거 같으니까 한번 보자. 그럼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쪽에서는 볼 이유가 없죠. 어떻게든 누르려고 하겠죠. 아니 그건 개소리야, 음모론이야 뭐 이러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별의별 방법 다 쓰죠. 영상 만들어요. 김문수 보라고 탁 찍혀 있는 거 탁 돌아가는 거 그거 만들었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만든 거죠. 이준석이라고 찍힌 것도 탁 그 영상들이 올라와요 지금. 그거는 제가 보기엔 제가 저쪽 사람이었으면 당연히 만들겠죠. 여러 가지 방법을 써야 되니까 그거 쉽지 않아요. 300만 표 삽입했으면 제가 만약에 그 입장이면 야 이건 진짜 거의 힘들겠는데 그냥 최선을 다해보자. 그리고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 대신 우리가 힘이 뭐 사법부도 있고 뭐 방송도 있고 뭐 그런데 또 방송의 힘이 어마어마한데 지금 벌써 그런 얘기들이 솔솔 나오는 게 MBC도 약간 이제 이재명 당선자한테 반기 들고 막 그런 영상도 올라오고 이제 그런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다시 얘기들. 오늘 너무 시간이 오래됐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이재명 후보는 이제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해왔던 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런 어떤 단합을 유지하기 위해서 야 내가 올라가면 뭐 챙겨줄게. 요번에는 내가 너무 못 챙겨줘. 다 챙겨줄 수가 없잖아요. 요번엔 얘 이렇게 챙겨주고 야 그럼 나머진 불만이 생길 거 아니에요. 얘가 무슨 무슨 자리에 앉혔어 얘를 뭐 어떻게 해줬어요. 그러면은 나머지가 불만을 가질 거 아니에요. 당연하잖아요. 사람인데. 그러면 다음에 내가 더 높이 올라가면 너는 그때 챙겨줄게. 이렇게 해서 올라왔는데 이제 그래갖고 요번에 무슨 장관 앉히고 나머지들이 나는 뭐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 뻔하잖아요. 권력이라는 게. 근데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내가 더 올라가서 내 세계 대통령이 돼서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제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잖아요. 사실은 내려올 일만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당선자가 지금 뭐 유튜브에서 나오는 얘기로는 10년 연임 뭐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법을 자꾸 바꿀 것이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는 결국은 이제 이재명 당선자는 당선자 신분이 확정되는 순간부터 내리막이 시작된 거죠.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뭐 그거는 망고의 진리예요. 주역에도 달도 차면 기운다 뭐 이런 속담도 있고. 정점을 찍었으면 내려올 일밖에 없는데 참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당선자는 그 내리막길이 참 정말
또 너무 급전직할 수도 있고 잘못하면 비참할 수도 있죠. 예. 저는 뭐 그렇게까지 원하진 않습니다. 그냥 세상이 바르게 돌아가는 걸 원하는 것이지 어떤 비극을 원하지는 않으니까요. 그게 막 우리나라 많은 국민들의 정서겠죠. 뭐 김문수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막 정말 성인 같은 마음을 갖고 계시니까 최선의 방법을 찾으시려고 하겠죠. 진짜 안 좋은 일이 최대한 적게 벌어지게끔 그렇게 하실 것 같고요. 즐거운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쉽지 않으시겠지만 인내식입니다. 애국 보수에게는 애국 우파에게는 지금 아주 힘든 시기입니다. 최대한 즐겁게 보내시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